SNS에 올렸다가 경고장 받았다. 스타벅스 대 지역 카페들 로고 상표권 전쟁의 실체. 당신이 골목길에서 발견한 작은 카페. 이름은 스타프렌즈. 로고는 초록색 원 안에 인어 대신 고양이가 웃고 있다. 뭔가 낯익지만 다른 느낌. 이런 곳은 SNS에서 스타벅스 패러디로 종종 화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이 귀여운 유사성은 종종 법정으로 이어진다. 커피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브랜드 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 카페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상표권 소송의 배경엔 단순한 권리 보호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이 영상은 스타벅스와 지역 카페들이 충돌해온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깊이 파헤친다. 그리고 한 잔의 커피에 숨겨진 거대한 법적 구조와 브랜드 전쟁의 실체를 드러낸다. 브랜드의 신성함 대 상표권의 현실. 스타벅스는 단지 커피 브랜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중 하나다. 스타벅스 로고, 초록색 원형 안의 세일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하다. 이러한 인지도를 지키기 위해 스타벅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국가에 자사의 이름, 로고, 심볼 등을 상표로 등록해 두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지역 카페가 스타벅스와 발음이 비슷한 스타브럭스, 스타보스, 스타봉봉 같은 이름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초록색 원형 안에 누군가의 얼굴을 넣는 식으로 구성하면 스타벅스는 곧바로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다. 하나 대전에서 벌어진 실제 경고장 사건. 2012년 대전의 유성구 한복판 소규모 창업 카페 스타바가 문을 열었다. 간판은 초록색 원형 테두리 안에 바리스타 복장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고 폰트 역시 스타벅스의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채택했다. 가게가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스타벅스 코리아의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 서류가 도착했다. 핵심 내용은 상표법 위반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었다. 카페 주인은 초기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소송이 현실화되면 막대한 법적 비용이 우려됐고 주변 자영업자들의 조언 끝에 간판을 철거하고 이름을 유성인의 커피집으로 변경했다. 이후 SNS에 법무팀에서 전화 오니 무섭더라는 글을 올려 관심을 받기도 했다. 미국 오리건주의 샌벅스와 필리핀의 스타벅스. 오리건주의 샌벅스는 2000년대 중반 지역 여성 사업가가 오픈한 카페로 이름은 자신의 이름 샘과 벅스의 합성어였다. 스타벅스 측은 이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고 샌벅스는 브랜드명을 철회하고 간판을 철거했다. 소송은 1심에서 종료됐고 카페 측은 별도의 배상 없이 브랜드 변경으로 합의되었다. 필리핀 스타벅스는 마닐라 외곽의 한 지역 카페로 유머를 가미한 간판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법적 경고장을 보냈다. 카페 운영자는 해당 로고를 제거하고 메뉴와 인테리어를 모두 바꾸며 로컬 빈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오픈했다. 그는 현지 인터뷰에서 이름 하나 때문에 변호사 상담만 3번 받았다고 토로했다. 셋, 패러디와 침해의 사례 3가지. 첫째, 미국의 티셔츠 제작 브랜드 사우스버튼은 더 노스페이스의 로고를 패러디해 제작한 티셔츠를 판매하다가 노스페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상표 희화화로 인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고 침해로 판결했다. 둘째, 한국에서는 지스타라우와 유사한 지스타코리아라는 의류 브랜드가 상표 유사 논란으로 패소했다. 비슷한 이름으로 소비자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셋째, 프랑스의 유명 와인 브랜드 샤또 무통 로칠드는 한 예술가가 자사의 병 디자인을 패러디한 전시를 열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비상업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는 유럽에서의 풍자적 표현 자유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례다.
넷. 패러디를 수용한 브랜드 사례. 버거킹은 2020년 한 영국 광고 캠페인에서 Eat Like a Clown이라는 도발적인 문구를 내세웠다. 맥도날드의 마스코트인 로널드 맥도날드가 광대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캠페인 포스터에는 광대 복장을 한 남성이 버거킹 와퍼를 먹는 모습이 등장했고, 이는 곧바로 맥도날드를 겨냥한 풍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놀랍게도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고객이 무엇을 먹든 웃는 얼굴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자사 SNS에 게시하며 유쾌하게 대응했다. 이런 반응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양측 모두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 사례는 경쟁 브랜드 간에도 위트와 전략이 결합하면 패러디가 갈등이 아닌 마케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나이키는 SNS에서 유저들이 만든 패러디 로고를 일부 포용하며 실제 사례로 2021년에는 브루클린 기반 예술가 미스치프가 만든 사탄 슈즈 논란 이후 팬 커뮤니티에서 만든 저스트 디드 잇, 두 잇 롱 같은 패러디 슬로건과 커스텀 디자인에 대해 일정 부분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 전환했다. 특히 두 잇 캠페인으로 화제를 모은 스트리트 아티스트 리드 아트 디파트먼트와 협업한 커스텀 로고 티셔츠는 한정판으로 출시되었고, 이는 공식적인 콜라보 형태로 재탄생했다. 나이키는 이에 대해 로열티 지급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패러디 원작자가 공동 제작자로 등록되었고, 판매 수익 일부가 작가 측에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이키가 패러디를 일방적으로 막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창작자와의 상생 모델을 실험한 대표적인 사례다. 디젤은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로 데님과 스트리트 감성의 젊은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18년 뉴욕 패션 위크 기간 중 디젤은 일부러 철자를 틀린 DEISEL이라는 가짜 브랜드 이름으로 뉴욕 소호거리 한복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진짜 디젤인지 모르고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했으며, 캠페인 종료 후 이 제품들이 한정판 공식 제품임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 전략은 오히려 젊은 소비자층에 큰 호응을 얻었고, 수많은 패션 매체에서 극찬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브랜드는 패러디와의 전면전을 선택하기보다 이를 유연하게 수용하며 오히려 브랜드의 확장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핵심 가치를 해치지 않는 정교한 기획이 필요하다.